리오프닝, 이제는 정말 좀 지겨운 단어죠. 도대체 이 얘기만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진짜랍니다. 그래서 찐오프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데믹이라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이 찐오프닝 하면 어떤 기업이 잘 나갈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를 꼽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여행사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리오프닝의 수혜를 완전히 입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여행이 완전히 일시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이 리오프닝으로 쏟아지는 여행의 수혜를 여행사들이 갖고 갈 수 있다, 이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패키지 여행사거든요. 여행업계에서는 해외여행의 회복과 패키지 여행의 회복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작 전부터 패키지 여행의 몰락은 이미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코로나19로 이 몰락이 잠시 멈춤됐던 것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행 산업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또 이런 변화에 패키지 여행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제가 여행업계 관계자한테 코로나19 이후에 여행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 같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련 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광형 여행이 줄어들고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쉬는 휴양형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즈니스한 공석, 럭셔리 리조트, 이색 체험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휴양형 여행 증가와 비슷한 배경에서 우리끼리, 가족끼리 형태의 소그룹 여행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산업의 변화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휴양, 그리고 고급화, 개별화죠. 먼저 이 개별화는 말만 들어도 패키지 여행과는 좀 관련이 많이 없어 보이죠. 정대영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이 발행한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이런 레포트를 보면 코로나19로 단체 패키지 여행보다는 가족, 연인 등 소규모 여행이나 혼자 떠나는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통계 자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2년에 관광을 간다면 어떤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2%가 완전 개별 자유여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30.7%가 에어텔 여행을 선택했고, 패키지 여행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2.1%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패키지 여행 선호가 높은 이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완전 개별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의 선호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휴양형 여행 증가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휴양형 여행 증가 역시 패키지 여행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신호로 여겨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패키지 여행을 갈까요? 이동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예약하고 알아보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패키지 여행은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주죠. 일정도 전부 짜주고. 하지만 휴양형 여행, 한 자리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귀찮음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이 다른 쪽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휴양형 여행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안전 때문이거든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 병에 걸려오는 게 싫다,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는 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 이게 아니라 엔데믹, 풍토병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점점 더 안전한 여행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패키지 여행의 또 장점이 뭐냐, 한국에서부터 완전히 이 엄선된 사람들과 계속 그 사람들과만 같이 있다, 이게 또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거든요. 가이드나 여행사에서 계속해서 위생관리나 건강관리도 계속 해줄 거고요. 실제로 하나투어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패키지 여행 중에 고객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관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케어가 된다는 패키지 여행의 장점을 완전히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급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이 두 가지와 달리 고급화는 패키지 여행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키지 여행사는 정말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이 영업망을 굉장히 잘 갖고 있죠. 그리고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고급 항공권이나 고급 리조트 이런 걸 살 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패키지 여행에 항상 포함되는 뭐 쇼핑 일정 이런 거 넣지 않고 정말 진짜 특정 소비층을 타겟한 그런 럭셔리 패키지를 내놓는다면 이런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소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여행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숨통은 분명히 트이겠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패키지 여행의 몰락,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역시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여행사의 기본적인 기조는 패키지 여행의 장점을 어떻게든 부각하는 동시에 패키지 여행의 저변을 다변화하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투어는 기존의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어떤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걸 강화하고 또 선택형 관광 이런 것을 추가하는 등 패키지 여행의 저변을 늘려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OTA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온라인 IT 이쪽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투어 역시 이색 패키지 상품을 내놓으면서 패키지 여행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아까 말했던 코로나19 걸린 사람들 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 여행의 원래 장점을 더 부각하는 이런 쪽으로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정말 힘든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던 이 두 회사는 엔데믹 전환이라는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